매주 특별 검진을 통해 대한민국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스타 건강 랭킹 넘버 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정상노 씨. 그리고 또 저희 아주 반가운 분이 네. 넘버원의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셨는데요. 네. 근데 노래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거든요. 예. 너를 사랑해 나의 마음이 Dream come true. 누군지 아시겠죠? 영원한 가요계의 요정이죠. 실시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나를 잊어주길 바래. 잊어주길 바래. 미안합니다. 예.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건강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당장 이거 나도 해야 되겠다. 나도 이제 건강해지고 싶다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유, 잘 오셨습니다. 제가 볼 때 전 네. 세계 오디션 중에서 1위 하기가 꺼려지는 프로그램. 맞아요. 모든 오디션이 사실 1위 하고 싶잖아요. 여기서는 1위 하기가 싫어요. 그죠? 사실 이게 1위 하면은 사실 썩 그렇게 기분이 좋지 많이 안 않잖아요. 좋죠. 네, 예. 1위를 해서 좀 기분이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제 몸 하나 희생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좋은 건강 정보를 드릴 수 있다면 제가 진짜 양파처럼 하나하나 다 전부 닦아서 진짜 발가락까지 닦아서 다 얼마든지 건강 정보를 드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야, 자세가 아주 좋아요. 에티튜드가 대박이십니다. 아, 예. 그럼요. 준비 많이 했죠. 예, 네. 많이 기대할게요. 네. 예.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주제로 건강 랭킹을 매겨볼지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이어트의 계절이라 불리는 여름. 혹시 여러분도 다이어트 중이신가요? 무작정 굶고 참고 체중계 숫자에만 집착하고 있진 않나요?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다이어트의 끝은 요요. 빠진 체중은 금세 돌아오고 피부는 탄력을 잃고 축축 처지기까지. 건강을 망치는 위험한 다이어트의 경고. 중년의 다이어트는 달라야 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5명 중 1명은 근감소성 비만. 나이 들수록 줄어드는 근육 그대로 방치하면 노화와 질병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지금 당신의 다이어트가 건강을 갉아먹고 있진 않나요? 요요 걱정 없이 건강한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방법. 지금부터 스타 건강 랭킹 넘버원에서 알려드립니다. 네. 아유, 정말. 마침 요즘 제가 제일 신경 쓰는 주제가 네. 나왔습니다. 예, 예. 네, 이거 뭐 다이어트는 여자라면 다 공감해야 될 주제인데요. 사실 이제 여름을 앞두고 휴가를 저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인증샷을 제가 찍어야 되는데 요즘 약간 체중이 늘은 상태라서 좀 휴가를 미뤄야 되나 이런 고민을 좀 하고 그래도 뭐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간만에 이제 방송을 한다고 해서 급격한 다이어트를 하고 나온 상태예요. 지금? 네. 근데 이제 근육이 같이 빠져버리니까 네. 굶고 그냥 마냥 다이어트는 이제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빠지긴 했어요. 굶어서 다이어트를 한다라는 거는 아직 젊다라는 거예요. 저희 맞아요. 나이에는 이제는 그렇게 했다가 큰일 나요. 아니 큰일 나나요? 진짜 예. 젊은 때에는 기초 대사량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덜 먹고 운동을 하면 극적인 다이어트 효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살이 불어날 수밖에 없는 중년 이후엔 굶는 다이어트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저희가 예. 또 어쩔 수가 없는 게 급하게 빼야 할 때는 먹는 거 확 줄이는 게 가장 빠르거든요. 그게 제일 빠르죠. 네. 벼락치기 다이어트. 네, 그렇죠. 하지만 장기간 먹는 걸 줄이게 되면 신진대사를 낮추고 지방을 더 많이 축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살이 더 찌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근데 슬프네. 왜냐하면 나이 들면 다이어트가 어렵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쵸. 이제 내 몸이 내 몸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살 빼기도 힘들고 예. 그냥 떠날 날만 있고. 아니, 자꾸 건강 오늘- 프로에서 자꾸. 오늘 저기 정규편에서 아니, 참가했는데 자꾸 떠난다는 아니, 얘기를 저는- 지난번에도 하시고. 저는 한 30년 후엔 떠날 겁니다. 아니 오늘 저희 되게 어쨌든요 오늘 중년을 위해서 실패 없는 다이어트법을 알려주실 네. 넘버원 주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너무 예쁘시다. 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허영임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다이어트가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하지만 꼭 외모 때문이 아니더라도 건강을 위해서 중년 이후엔 체중 조절이 꼭 필요합니다. 자, 나이가 들면서 살이 찌는 것은
사실 몸속에 시한폭탄을 키우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무섭다. 아니 살 좀 줬다고 시한폭탄이라고 그러니까요. 얘기하는 건 무섭네요. 조금 너무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겁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실 비만은 만성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기 때문에 네. 특히 비만율이 높은 중년 이후엔 체중 조절이 무엇보다 신경 쓰실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하물며 비만이 누구에나 두려운 질병인 암과 치매의 위험까지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야, 무섭네요. 만성 질환은 그렇다 치고 비만이 그 암이란 무슨 치매까지 이렇게 부를 수 있다고요? 네, 실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인 고도 비만인 경우에는 비만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암 발생이 약 26% 정도 증가한다고 하고요. 이야. 여성의 경우엔 복부에 지방이 많으면 또 치매 위험이 39%까지 증가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예. 근데 나이 들면은 다이어트 그 자체도 되게 힘든데요. 어떻게 살을 빼야 되는지. 예. 중년 이후에 실패 없는 다이어트를 하려면 반드시 이것을 잡는 다이어트를 해야 합니다. 이것? 뭘까요? 이거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것만 잡으면 중년들도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뭐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 중년의 다이어트를 더욱 힘들게 하는 주범이 바로 뭐죠? 요요 현상입니다. 요요 현상이구나. 징글징글해 아주 요요. 뺐다 쪘다 네, 뺐다 쪘다 쪘다 이게 뺐다 쪘다 요요잖아요. 뺐다. 네. 경험해 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요요 현상이 반복되는 이유는 잘못된 다이어트 방법으로 생기는 일종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이어트 안 하면은 요요 현상 안 오잖아. 그냥 이러고 사는 것도 괜찮아요. 되게 명쾌하게 아니, 되게- 다니네요. 그냥 편하게 사는 아니, 틀린 게 말은 좋지 뭐. 아니에요. 요요 없으려면 다이어트 안 하면 요요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 대신 건강이 또 무너지니까 그 뱃살은 형님 좀 치우셔야 돼요. 이제. 비만은 만성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고 암이나 치매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중년 이후엔 적절한 체중 관리는 필수인데요. 네. 자, 하지만 무작정 굶거나 원푸드 다이어트 등을 통해서 극단적으로 식이 제한을 하면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살이 찌는 체질로 몸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굶을수록 살이 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사실 그래서 위험한 것이 극단적으로 음식 섭취를 줄여서 체중을 관리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음식 섭취를 줄이게 되면 순간적으로 몸무게는 줄어들 수 있지만 우리가 목표로 하는 지방이 빠지는 게 아니라 체수분과 단백질, 즉 근육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요요 현상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먹어도 찌고 굶어도 또 요요가 와가지고 또 더 찌고. 아니 이러니까 무슨 방법이 없냐 이거죠. 어렵긴 하지만 방법은 있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네. 있습니다. 예. 지금부터 제가 요요 없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 줄여야 할 것, 또 늘려야 할 것을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네. 자, 우선 요요 없이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면 먹는 양보다는 이것을 줄이셔야 합니다. 먹는 거를 줄이지 말고 이거를 줄여야 된다. 요요 없이 건강하게 체중 조절하기 위해서 줄여야 할 것은 바로 당입니다. 당. 네. 혈당이요? 예. 그럼 뭐 살 빼는데 왜 뜬금없이 또 혈당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요. 지방 증가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당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몸에 당이 들어오면 각 조직과 세포로 전달돼서 에너지로 사용이 되는데 이게 남는 혈당이 되면 지방세포로 이동해서 체지방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이 이유구나. 체지방으로 바뀌는구나. 그래서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 나이 정도 되면 당은 조심하게 돼 있어요. 예. 그렇죠. 이 당을 높이는 게 또 탄수화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너무 좋아. 사실 너무 슬픈 게 다이어트 할 때마다 내가 너무 좋아하는 그 디저트류 있잖아요. 아, 그쵸. 케이크, 빵, 마카롱, 밀쉐, 딸쉐, 초쉐, 예, 거기다 슈, 각종 슈들. 아니. 이 슈 말고 예, 디저트 슈가 있어요. 아직도 밀새, 초샤, 딸새 아직도 드시는 그거 거예요? 거의 미친다고 봐야 돼요. 예,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죠. 예, 탄수화물, 특히 단순당을 많이 먹게 되면 행복해지시죠. 너무 너무 맛있죠. 행복하죠. 너무 네, 맛있어요.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인데 이렇게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면 당을 떨어뜨리려고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되면서 인슐린이 장기 사이에 또 세포에 지방 형태로 전환을 시키는 게 바로 문제입니다. 뭐야?
진짜 와. 어우. 저 지방이죠? 저 노란 게 지방인 거죠? 지방이죠. 요즘에 이제 사실 복강경으로 수술들을 많이 하시는데 내장에 지방이 많으면 이 수술할 때도 굉장히 힘들어요. 장기 사이에 다 붙거든요. 네. 저래서 나이 들면 점점 다이어트가 좀 어려워지나 봐요. 자, 요요 없이 건강한 체중 조절을 하기 위해서 늘려야 할 것이 바로 네.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 아 그렇죠 근육. 근육. 예. 자, 근육이 네. 많아야지 이제 살이 덜 찐다. 그렇죠. 근육량이 줄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져서 이전과 같은 열량을 드셔도 체중이 늘기 쉬워지고 근육세포가 퇴화한 자리에 지방세포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근력도 떨어지는 거죠. 오 슬프다. 네. 그렇네. 예. 근육 그러면 뭐 옛날부터 전데 예. 근데 운동을 좀 하시긴 하시네요. 전혀 아니래. 이게 좀 약간 내가 보세요. 약간 느낌이 약간 닭다리 같은 약간 죄송하지만 약간 이게 근데 근육 있으시죠? 제가 볼 때는 우리 선배님이 형님 있으시죠? 배만 살짝 있으신 거지 나머지는 다 근육으로 지금 딱. 선생님 아직도 건강하신 것 같지만 사실 안타깝게도 근육이 나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요? 근육은 30세 전후로 줄다가 50세 이후가 되면 매년 1에서 2% 정도가 감소합니다. 그래도 특히나 상대적으로 복부에 있는 근육량이 적기 때문에 뱃살이 더 찌기 쉬워지는데요. 근육을 늘려야 다이어트도 수월해진다 뭐 이거잖아요. 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남성분들에 비해서 중년 이후에 비만율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남성의 경우엔 30대에는 47.1%까지 치솟다가 40대 이후엔 쭉 떨어집니다. 근데 반면에 여성은 30대에 17.9%로 남성보다 낮지만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60대에는 42.7%까지 최고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적은 근육량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고요. 여성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지방이 쌓이는 부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당장 예. 근육을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그렇게 하신다고 돼요? 갑자기 하신다고 됩니까? 근육을 좀 키워야겠어요. 평소에 좀 신경을 써야 되네요. 근육에 대해서. 예. 당연히 평상시에 계속 신경 쓰시고 네. 꾸준히 운동하시기 중요하고요. 잘못된 방법으로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심지어 이것까지 불러오기도 하는데 예. 저희가 아시는 너무 심하게 다이어트 한 거죠. 10년은 더 늙어 보여서 안타까웠잖아요. 10년이 뭐야. 예. 근데 저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왜 갑자기 노화가 급격하게 오신 것처럼 보이는 거죠? 짧은 시간 내에 몸을 만드셔서 네, 아마 네, 네. 많이 식사 제한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육은 단기간에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기간에 무리하게 근육을 키우고 지방을 줄이는 이런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신체 전반에 영양 결핍이나 호르몬 불균형, 산화 스트레스 증가가 유발됐고요. 또 결국 노화가 촉진되고 만 거죠. 사실 따라서 다이어트는 빠른 속도보다는 지속 가능한 속도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좋은 얘기다. 어려운 얘기인데. 어려워요. 예. 이 주변에 보면은요, 네. 진짜 새 모이만큼 먹거든요. 네. 그리고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해요. 네. 근데도 살이 안 빠진대요. 그래서 사실 나이가 드실수록 덜 먹고 운동까지 하는데 이상하게 자꾸 살이 찐다. 장 속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사실 장 속에 이것의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인데요. 이것 얘기를 오늘 많이 하시네요. 이것, 네.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이거 들고 나왔어요. 이것. 바로 장내세균입니다. 장내세균. 그놈의 세균. 세균. 야, 지금 뭐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이젠 하다 장내 세균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건가요? 근데 세균은 나쁜 게 아닌가요? 자, 사실 세균이라고 하면 보통은 나쁜 세균만 있다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네. 우리 몸에는 다양한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자, 유산균을 포함해서 인체에 이로운 균을 유익균, 또 해를 주는 균을 유해균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익균이랑 유해균의 그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자, 유익균과 유해균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지 못할 경우에 유해균이 각종 염증과 질병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비만까지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세균 때문에 이 네. 병 생기는 건 뭐 당연히 다 이해하는데. 네. 근데 살은 왜 찌는 거예요? 그거는 유해균이 과잉 증식하면 지방산을 만들고 또 지방세포 안에
지방을 축적하는 쪽으로 가서 지방세포의 크기도 키우게 되기 때문이고요. 실제로 이제 과체중일수록 장내 세균 중에 유해균 비율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유산균처럼 유해균을 챙겨 먹는 것도 아닌데 유해균이 그럼 왜 늘어나는 걸까요? 장내 균층의 균형은 식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식사량을 극단적으로 줄이게 되면 장내 유익균의 먹이인 식이섬유의 섭취가 줄면서 상대적으로 유해균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제가 살이 잘 안 빠지는 이유가 혹시 그 유해균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그럴 수도 같아요. 있겠네요. 네. 저희가 이번에 네. 화장실 다들 갔다 다 갔다 네, 와요. 검사했죠, 검사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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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검사. 이것 때문에 한 건가요, 우리가 지금 이번에? 네. 우리 어렸을 때 네. 진짜 배변 검사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네. 체변 봉투라고 있었잖아요. 네. 체변 봉투. 그거 그때는 기생충 검사. 아, 그때는 기생충 검사였어요. 기생충 검사. 그래가지고 네, 어쨌든 네. 우리가 검사를 다 했지만 이 네. 스타 건강 랭킹 넘버원 이 프로그램이 네. 정말 살다 네. 방송에서 제 정말 변까지 이렇게 공개를 해야 되나. 아, 진짜요? 저는 뭐 많은 작가들에게 독촉을 받았지만 이렇게 변 독촉은 참 오랜만에 받아봐요. 이게 뜻대로 되냐고 이게. 아니 이게 뜻대로 되는 겁니까 이게?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제가 미리 여러분의 대변을 통해서 장내 세균의 균형 여부를 파악하는 검사를 진행을 했고요. 복부 CT로 내장 지방을 확인하고 또 인바디 통해서 체지방률 등을 확인해 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형님 자세가 너무 좋으시네. 이건 어떻게든 커 보이려고. 왜 저렇게 서 있어요? 목을 있는 대로 뺀 거죠. 어떻게든 커 보이려고. 검사를 시작합니다. 이걸로 다 나오더라고요. 난가? 아, 왜 이렇게 뒤에 꺾여 계세요, 오빠? 이거 왜 저렇게 제끼고 있지? 운동 많이 한 것처럼 너무 보이려고. 부자연스러운데? 막 가슴 나오게 보이고 막. 그런데 너무 복부 CT. 예. 아, 그래서 정원 CT까지 오셨어. 예. 그러니까 저런 거 길보다 오랜만에 해. 찍었어. 그죠? 처음 해봤어요. CT라는 게 이제 이렇게 단층 촬영을 해서 내장 지방하고 피하 지방 전체형을 보는 CT 검사를 하셨거든요. 빨간 게 피하 지방, 파란 게 내장 지방을 보는 겁니다. 그거를 비율을 재가지고 이분이 피하 지방 우세형이냐, 내장 지방 우세형이냐 그런 것까지 다 나오네. 아, 디테일하게 나온다. 내장 지방. 진짜 그 순위에 집착하게 궁금하다. 뭐라고 하셨는지. 2위, 그 다음 나쁜 사람이죠. 휴식이 아닐까. 죄송해요. 갑자기. 육아맘이시잖아요. 아이 열심히 키우시잖아요. 그러면 아이들하고 밥 이렇게 먹다가 남은 반찬 아깝잖아. 이거 먹게 돼 있어요. 이거 하다 보면 그렇다는 얘기야. 아, 공감해요. 4등을 희망합니다. 제가 최근에 정말 살면서 처음으로 54kg를 쪄서 몸무게 공개하셨네. 저 14kg 쪘어요. 데뷔할 때보다. 진짜? 네. 복부에 가지가 찌더라고요. 가지도 안 맞고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슬프고 진짜. 지금 급격히 다이어트 중이에요. 거의 안 먹고 운동하려고 해요. 이게 몸에는 안 좋은 거 아는데 빨리 예쁜 옷 입고 싶으니까. 여름이잖아. 그래도 이경실 씨 이기고 싶어요. 본신 나왔다. 이기고 싶어. 나랑 동갑이잖아. 네. 1위요. 1위 과연. 죄송합니다. 독고능지. 나를 1위로. 얘기해도 돼요, 솔직히? 독고형제 선배. 죄송합니다. 형님 인격이 좋으시잖아요. 인격은 제가 전체 몸무게는 2kg가 줄었고 그때보다. 그다음 벨트를 구멍을 거의 하나에서 둘 정도를 더 당겨서 지금 잠그고 있으니까. 실제. 아, 진짜요? 실제로 빼셨구나. 줄였어요. 줄으셨어요? 그러면 정말 아마 지금 저뿐만 맞아요. 아니라 이제 결과 직전이잖아요. 너무 떨리네요. 정말 떨리는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쌤? 검사 결과를 보고 저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의외의 결과들이 쏟아지면서 깜짝 놀랐대잖아. 요요 위험이 가장 높은 사람 1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세요. 요요 위험이 높은 사람 2위. 가감슈
이경실 씨네. 맞아. 독감. 가시죠. 1위. 1위. 우리 이거 내기할까요? 어떤 얘기? 어떤 얘기요? 얘기하면 돼요. 오늘 저녁 사기 해서 예. 내가 1위하면 내가 다 사고. 예. 근데 그게 아니면은 석진이가 다 사는 거야. 아, 예. 뭐, 전할 수. 잠깐만. 갑자기 이상한 모양새로. 아니. 아니, 근데 이게 왜냐면 1위 하시면 다 사시고. 아까 화면에서 예. 1위는 영재형님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책임을 져라 이거야. 책임을 져라 이거야. 어떻게 이거 받으시겠어요? 받겠습니다. 예, 받을게요. 네. 그러니까 뭐 1위 안 할 것 같지만 사실 그것도 축하할 일이니까 맞아요. 1위가 아니시면 네. 뭐 흔쾌히 사겠습니다, 제가. 네.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스타 건강 랭킹 넘버원의 핵심 코너죠. 특별 검진을 통해서 요요 위험이 높은 사람은 이라는 주제로 건강 랭킹을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요요 위험이 높은 사람 4위부터 공개해 주세요. 4위. 4위면 진짜 좋은 겁니다. 4위 괜찮은 완전 거예요. 상위권이에요. 네. 네. 자, 4위 가자. 4위 가자. 이렇게 내려와. 영재형님, 이경실 씨다. 이경실 씨. 예! 예! 와, 감사합니다. 예. 이게 진짜 이렇게 환호성이 나오네.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와. 죄송합니다. 제가 좀 경박했죠? 너무 좋아해서. 좋은 거야, 좋은 거. 축하해요. 아유, 감사해요. 밥 살게요, 진짜. 네, 이제 반전이에요. 이래서 아까 의외의 결과라고 그러네요. 얘기하셨나 보네. 네. 오빠가 4위면 저는 그러니까. 뭐죠? 그럼 나는 몇이란 얘기야. 석진이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니? 아니 그때 뭐 관리를 하긴 했는데 근데 형님 저기 이경지 씨는 진심으로 일어나서 축하해 주시는데 형님 이렇게 삐지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결과 좋은 건데. 석진이가 지금 4위라는 것 자체가 이게 거의 기적 수준이기 때문에 내가 이게 석진이가 4위잖아. 예. 내가 5위야 그럼.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4위는 우리 지석진 선배님인데요. 와, 말도 안 돼. 체성분 성분 분석 점수가 73점이고요. 오. BMI가 표준. 그리고 장내 세균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근데 딱 하나. 근감소성 비만을 좀 주의하셔야 된다고. 근감소성이면 근육이 감소한다는. 네네네. 지석진 씨의 체성분 점수는 73점입니다. 괜찮으신 편이세요. 괜찮은 거예요. 80점 이상이 좋긴 하지만 BMI 지수, 우리가 이제 체질량 지수라고 하는 거죠. 23.4면 정상 범위에 들어가시고요. 좋다. 체지방 퍼센트는 남자분 건장 퍼센트는 20% 미만이니까 살짝 높긴 한데 근력 운동을 조금 더 하시면 좋겠다. 하시면, 될 것 같고 피하 지방하고 내장 지방 면적을 보는데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특히 이제 중년 이후에는 내장 지방, 이 파라직 면적이 많이 늘어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 정도면 양호하신 편이세요. 양호한 거예요. 저기 보이는 게 저기 복부 지방인 네. 거예요. 파란 게 내장 지방, 내장 지방. 빨간색은 피하 지방입니다. 내장 지방이 그래도 있어요. 밀쉐, 출쉐, 딸쉐 있어요. 때문에. 저 이게 있어요. 있죠. 네네. 이렇게 만져지는 건 피하 지방이세요. 피하 지방이군요. 이렇게 만져주면 피하 네, 지방이에요. 피하 지방입니다. 밖에서 아주 땅땅하게 보이는 게 내장 지방. 내장 이게 지방. 내장지. 형님 굉장히 단단하시는데 괜찮으세요? 이 피하 지방이기 때문에 이게 다. 오늘 또 저녁 얘기도 걸었으니까 진짜 이제는 좀 기대해봐도 될 것 같은데. 너무 흥미진진한데요. 네, 근데 문제가 조금 있는데 걱정은 이제 앞으로 더 좋아지시려면 네. 보셔야 되는 게 근감소성 비만을 좀 걱정해야 된다고 해요. 특히나 네. 보면 비슷하긴 하지만 보통은 다 하체 쪽, 다리 쪽 근육이 많아야 제가 미약하시네. 더 적은 편이세요. 근데 내가 별명이 약간 네. 하체가 미나리 같다는 얘기를 좀 듣긴 했었어요. 그래서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게 근육이 잘 안 늘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이가 들면 근육이 감소하고 근감소증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살찌는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특히 노인에서 근감소성 비만 유병률은 6.6%까지 돼요. 특히 하체 근육을 많이 늘려놓으신 게 이제 나이 들었을 때 재산이 되실 겁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석진 씨나 저나 네. 좀 하체 운동을 좀 해야 그러니까 돼요. 이게 상체는 근육이 좀 붙는데 하체가 안 붙으니까 더 안 하게 돼요. 그렇죠. 특히 중년에는 상체보다는 몸의 중심을 바로잡는 기립근과 또 엉덩이, 허벅지 같은 우리 몸에서 큰 하체 근육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구나.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당을 낮추는데도 이 하체 근육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근데 예. 하체 부실인데도 4위가 나옵니까?
형님 한번 시원하게 축하해 주시면 안 돼요? 저 계속 이렇게 아니, 일단 제 보고. 4위에 대해서 아니, 일단 보고. 좀 억울해하시거나 일단 속상해하시지 보고 마시고. 그리고 또 하나 하체 근육이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지석신 씨가 4위를 한 이유는 아까 건강한 다이어트 성공을 위해서는 장내 세균 균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장내 세균 균형이 안정적이기 때문이세요. 보면 유익균인 비피도도 적정 범위고 락토바실러스도 그리고 유해균으로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클로스트리디움도 적정 범위 안에 있으셔서 장내 균형이 굉장히 좋으신 편이에요. 네, 관리를 좀 했습니다. 아니 나는 사실 2%를 위해서 관리 안 했어요. 아, 그래요? 좋게 나와봐요. 2%에서 나를 쓰겠어요? 그건 맞는 게 여기 모든 병을 완치하시잖아요. 여기 퇴출입니다. 못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저 1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 뒤를 이어서 3위도 괜찮아요. 3위까지 괜찮죠? 3위까지 좋습니다. 네. 스타 건강 랭킹 넘버원 요요 위험이 가장 높은 사람 3위의 주인공입니다. 누구죠? 3위는 가죠. 아 3위 정도 갔으면 가자. 좋겠다. 가죠. 누굽니까? 3위만 하자, 3위.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3위만 하자, 3위. 3위만 하자. 3위 가자. 다시 위로 올라간다. 이경실 씨네. 이경실 씨네. 맞아. 독건데. 맞아. 독건데. 설마. 아, 설마. 맞아. 독건데. 설마. 아, 설마. 이경실. 해내셨어요. 독감질 해놨어요. 관리를 전혀 안 하셨다는데. 아 이거 진짜 맞아요? 야, 아니 하체 부실인 사람이 4위. 야, 어떻게. 전혀 관리도 안 하는 사람이 3위. 아, 일단 3위는 이경실 씨입니다. 네, 체성분 분석 점수가 74점이고요. 네, 복부지방은 좀 과다. 네, 장내 세균은 약간 부족. 갱년기 비만 주의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좋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쁜 거군요. 맞아. 보니까 굉장히 결과가 안 좋아요. 원래 딴 데 가면 저런 거 다 1위인데. 이 상황인데 어떻게 3위죠? 오늘의 주제가 요요가 오기 쉬운 분입니다. 맞아요. 아, 요요지? 아, 요요잖아요. 좋지는 않으세요. BMI, 체질량 지수 같은 경우는 정상 범위에 들어가 있으신데 사실 문제는 체지방 퍼센트는 좀 높은 편이세요. 여자분들은 25% 아래를 권장하거든요. 조금 높고 특히 중년이 돼서 배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복부 지방률이 0.93, 어떤 거죠? 높은 편 0.85까지가 정상. 아, 좀 높고. 0.75에서 0.85 사이, 그러니까 배가 좀 나왔다. 왜 여자분들이 나이가 들면 배가 특히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경우에는 특히 완경기, 폐경이 되면서부터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사실 에스트로겐, 이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탄수화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능력도 떨어지고 또 지방이 쌓일 때 복부로 더 쌓이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트로겐 자체가 지방이 복부에 집중이 되지 않고 여자분들이 젊었을 때 많았던 허벅지나 엉덩이 쪽에 지방이 쌓이게 해주는데 그 효과가 떨어지면서 엉덩이 사이즈는 줄고 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경실 씨 나이에 지금 저 정도면은 아주 양호한 거죠? 아주 심하진 않으시면 꼭 양호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약간의 차이가 있구나. 지석진 씨랑 이경실 씨의 복부 내장 지방 양을 보면 내장 지방 면적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특히 똑같은 허리 사이즈더라도 젊었을 때는 이 빨간색 피하 지방이 많은데 네. 여자분들도 완경이 되고 나면 네. 내장 지방으로 쌓이게 돼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많이 보이시죠. 겉으로 뵙기에는 관리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내장 지방이 아주 그냥 단단하네요. 그래서 심하지는 않으신데 내장 지방을 특히 신경 쓰셔야 되는 이유는 이 내장 지방은 혈관을 공격하는 염증 물질들을 많이 만들게 되고 이 혈액 속에 녹아들면서 심내혈관 주범이 되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 같은 병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또 내장 지방 1kg이 있는 것이 피하 지방 5kg이 있는 경우와 위험성이 동일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바짝 다이어트를 해야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건강한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어요. 무슨 그러니까. 안 굶는 맞아요. 다이어트가 아니라 조금 덜 먹는 다이어트를. 근데 요요 때문에 많이 힘들거든요, 사실. 맞아요. 그게 사실 장내 환경 때문일 수 있거든요. 결과 잠깐 보여드리면
세균의 균형이 좋아야 되는데 네. 전반적으로 세균총의 자체가 좀 부족한 편이세요. 비피도랑 락토바실러스 둘 다 좀 적정 범위 이하로 떨어져 있어서 네. 전반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으실 때는 좋은 균을 섭취하시는 게 좀 필요하고 좋은 균이 좋아하는 식이섬유 섭취를 좀 늘리시는 게 좋겠죠. 네. 식이섬유 음식. 이 시점에서 저는 그 확신합니다. 어떤 걸요? 제가 5위라는 건 정말로 확신합니다. 야, 자신감이 세 올라오셨습니다. 분 중에 한 분이 5위는 맞아요. 난 지금까지 살면서 네. 요요라는 걸 겪어본 적도 없고 계속 쪄 있어서 요요가 없으신 거 아니에요? 다이어트를 안 하셔서 그런 거예요. 거의 72에서 75 사이로 왔다 갔다 근데 했어요. 지난번보다 살이 조금 빠지셨어요. 빠졌어, 뺐어. 네. 어. 부기도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 부기가 없어지셨어. 이뻐지셨어요. 한마디로 저도 얘기해서.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늘 네. 5위가 독고영재 선배님 같아요. 네. 왜요? 왜냐면 살찌시는 걸 제가 잘 못 본 것 같아요. 항상 그대로예요. 자, 저는 무조건 5위니까 그냥 관망하는 자세로 보겠습니다. 선배님 오늘 저 맛있는 거 먹게요. 네. 1위 하실 것 아까 같은 5위 하면 느낌도. 네가 사야 돼. 아니, 알아요. 아니 근데 1위 하실 것 같아가지고. 네. 아 진짜요? 네네네. 그럼 아주 맛있는 거 먹을 것 같은데. 예. 일단 여기 네. 세 분 남으셨어요. 네. 독고영재 씨, 저. 다감 씨, 슈 씨. 네. 1, 2위와 5위만 5위. 남겨둔 상황입니다. 이제 본인은 무조건 5위라고 생각하시고 다감 씨는 저는 제가 네. 1위 할 것 같습니다. 1위 할 것 같고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겸손하신 거예요? 아니면 겸손이 아니고 네. 저 녹화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촬영하기 네. 전에 딸쉐, 딸쉐를 밀쉐, 도너츠 좀 이게 입이 터져가지고 네. 제가 좀 많이 먹었습니다. 입이 터졌군요. 네네. 슈 씨는요? 꾸준히 운동도 아, 하고 그렇네. 그러면 아니, 네, 확률이 관리 높네. 많이 했는데 아니 그래도 마음을 비워요. 1위일 수도 있으니까. 마음 놓고 있다가 진짜 1위 해가지고 쓰러지고 그러면은 어떡해요? 쓰러진다고요? 아, 네, 아니 근데 안 되니까. 아니 근데 저희 프로는 사실 이거를 어떻게 상상을 할 수가 없고 예상도 할 수가 예상이 없어서요. 안 돼요. 네.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위 발표할게요. 누굽니까? 자, 2위. 2위는요. 요요 위험이 높은 사람 2위. 자, 누굴까요? 어디로 가느냐? 안 좋은 거에 2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이 뭐 2위를 이렇게 아니, 말도 안 돼. 일단 밥을 안 사시지만 오늘 저녁은 석진이가 삽니다. 아니 그것 때문에 2위도 그 딱히 좋은 건 아니에요. 무지하게 좋은 거야. 야, 2위는 야. 2위는 우리 독고영재 선배님이시고요. 네. 일단 체성분 분석 점수가 67점이고 네, 중증 내장 비만이 좀 있으시고요. 장내 세균은 좀 불균형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만성 복부 비만 주의라고 근데 떴습니다. 네. 지금 저거는 네네. 거의 1위잖아요. 1위죠, 1위. 네. 저거보다 네. 더 안 좋은 사람이 있다 이 안에.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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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슈가 인상이 바뀌었어 지금. 그러니까 두 분 중에 한 갑자기 분이 와. 예상 못 하셨죠? 더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더 이제 선배님보다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죠. 진짜요? 네, 네. 네, 왜? 네, 보세요. 이거 근육이니까 근육. 야, 독고영재 씨의 체성분 분석을 보시면 67점, 살 점수 좀 더 낮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고 또 하나 이제 체질량 지수 자체도 아까 23까지 정상이라고 그랬는데 조금 높으시구나. 27.7, 네. 25가 넘어가면 사실 비만에 해당이 됩니다. 제 나이 때에는 저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되게 긍정적이세요. 너무 합리화하시는데. 아까 아마 이제 그 체중이 비슷하게 유지하셨다고 했는데 근육이 많은 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체질량 지수가 비만이면서 체지방 퍼센트가 30%. 아까 남자분은 20% 미만이어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체지방 퍼센트가 좀 높은 게 좀 문제이시다. 그래서 네. 근육량도 좋으신 편인데 네. 상대적으로 지방이 많으신 거죠. 지방. 그래서 아마 이게 젊었을 때 같은 체중 안에서 네. 퍼센트가 좀 바뀌셨을 거예요. 근육이 조금씩 줄면서 지방이 조금 늦어서 바뀌었을 이게 거예요. 근육이 아니고 지방이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네, 내장 지방 CT로 다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볼까요? 꽉 찼습니다. 꽉 찼어요. 뭐가 내장 꽉 지방 찼네요. 파란색 아까 이경실님보다 훨씬 더 많으시죠. 그래서 딱 누가 더 많은지 알 수 있고 근데 저게 근육 같은데. 네. 네, 사실 이렇게 보이는 까만 부분이 장기가 이렇게 보이고 네. 지방을 파란색으로 표시한 네, 건데 네, 네. 장기들이 아마 지방들에 막 다 쌓여가지고 장기도 잘 안 보이고
내장 지방 연적이 많아요. 사실 피하 지방 대비해서 네. 40% 이상으로 지방이 올라가면 내장 지방이다 보는데 딱 봐도 피하 지방보다 내장 지방이 더 많으시죠. 아니 근데 나는 네. 저게 2위면은 1위는 뭐 까만색이 없다는 얘기죠 거의. 예. 뭐야 이거. 예. 오늘 말씀드리지만 내장 지방이 많은 분이 그런 게 아니라 요요가 잘 일어나는 분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지방으로는 독고행제 선생님이 1위예요. 네. 근데 저건 나중에 칼 맞아도 별로 뭐 영향 없겠네. 저 정도면.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 굉장히 긍정적이세요. 존경합니다 선배. 사실 그 중년이면 이 정도 배는 다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반적으로 남자는 체중이 늘어날 때요. 네, 아랫배인 복부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네. 복부의 뱃살이 바로 내장 지방이었던 것입니다. 아랫배가. 네, 2022년 기준 남성의 비만율이 무려 47.7%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실 뱃살이라는 게 이게 이제 옷에도 좀 안 나긴 하지만 네. 진짜 중요한 거는 건강에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미국 의사협회 연구에 따르면 40세 이상 중년은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65세 이후 만성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졌는데요. 특히 비만일 경우에는 평균 수명이 5년 단축됐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심근경색 발병률 1.8배, 뇌졸중은 1.7배를 높이기 때문에 나이살이라고 방치하지 마시고 반드시 줄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독고행제 씨는 굉장히 건강하신 식사를 하고 맞아요. 계세요. 네. 술도 안 드시고 뭐 맞아요. 담배도 안 피시고 담배도 안 피시고. 이상하단 말이죠. 야식도 안 즐기시고 안 그냥 먹어요. 식사만 두고 야식도 안 가시는 하시고? 거잖아요. 밥만 좋아하죠. 밥을 많이 드셔서 그래요. 두공 선생님 역시 아까 젊었을 때부터 체중 비슷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게 나이 드실수록 자연스러운 근감소가 있고 지방이 채워지는데 남자분들 또 여자분들은 완경 이후에 특히 내장 지방으로 쌓이게 대사가 좀 바뀌어서 그렇고요. 또 아까 복부에는 이제 근육이 적고 상대적으로 지방이 분해가 잘 안 돼서 저장을 해놓는 쪽으로 발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뱃살이 살이 찔 때 제일 먼저 배가 먼저 나오고 특히나 내장 지방이 나올 때 외모도 좋지 않고 또 건강을 망치는 주범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유 2위 그래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도 아유. 그렇게 좋아하시니까 그나마 좀 안심입니다. 독고영재 씨가 비만도만 놓고 보면 몇인가요? 1위시죠. 이보세요. 아니 안 그래도 지금 실망하시고 계시는데. 우와. 이경씨! 축하드립니다. 야 2위는 야. 2위는 우리 네. 독고영재 선배님이시고요. 자 오늘 이제 1위와 5위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한 분은 1위. 네. 그러니까 좀 오늘 요요가 제일 잘 올 수 있는 사람이고 네. 한 분은 5위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적으로 보면 1위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1위 할 것 같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제가 1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또 잠깐 드는 왜 게 또? 제가 밀쉐, 딸쉐, 뭐 초쉐 이런 거 도넛 도넛은 이런 거 많이 많이 먹었지만 먹었지만, 제가 운동은 제가 계속 했습니다. 어떤 운동 하셨어요? 뭐 등산도 하고 등산도 하시고? 네 여러 가지 좀 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1위는 좀 피하지 않을까. 네. 1위는 피하지 않을까 하면서 얼굴에 긴장과 초조함이 보이네요. 아 그래도 제가 그래도 애도 많이 낳고 살도 많이 쪘잖아요. 그래서 예. 뭐 먼저 요정이었잖아요. 그래, 그렇죠. 그렇죠. 네. 요정 출신이죠. 네. 상위권은 할 수 없다. 네. 그러면 우리 지석씨 선배님께서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한다감 씨의 사실 내장 지방 상황을 네. 결과 못 봤으면 모르잖아요. 네. 근데 의상을 보면 네. 평소에 루즈핏을 많이 입으세요. 나 오늘도 로즈핏이야. 박시한 옷을 오늘도 루즈핏이야. 이게 유행이기도 하지만 즐겨 입으셔서 네. 한다감 씨가 1위를 하지 1위일 것 않을까라는 같다? 생각이 드는데 또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 우리 안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1위 같아요? 저도 한다감 씨가 아무래도 나이가 좀 더 많으신 것 같으니까 유순아 쌤은요? 저는 출산을 여러 번 하신 휴 씨께 함께 1위가? 1위. 1위가? 휴 씨랑 너무 궁금해요. 뭐 독고영재 형님이 남았다면 예측이 가능한데 이 두 분이 남아서 예측이 거의 불가합니다. 네. 예. 스타 건강 랭킹 넘버원 요요 위험이 가장 높은 사람 1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개해주세요. 가시죠. 1위. 나머지 만약에 여기 공개 안 된 분이 5위죠. 5위예요. 1위 누굴까요? 네. 한다감 씨일지 슈 제일 안 좋은 씨일지. 거잖아요. 안 좋은 거죠. 제일 안 좋은 거. 슈.
다감 슈 다감 슈. 스타 건강 랭킹 넘버원 요요 위험이 가장 높은 사람 1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세요. 가시죠. 1위. 1위. 나머지 만약에 여기 공개 안 된 분이 5위죠. 5위예요. 1위 누굴까요? 한다감 씨, 슈 씨. 안 좋은 거잖아요. 오, 안 좋은 거죠. 제일 안 좋은 거. 슈. 다감 슈. 너무 충격인데? 이게 슈가 1위 나왔던 것도 놀랍지만 너무 놀라운데요? 한다감이 5위가 나왔다는 건 더 놀라워 이건 지금. 진짜 한다감 씨가 5위인 게 너무 놀라운데요? 아니 저도 오해할 수 있죠. 왜요? 왜 이렇게 속상하지? 슈 씨가. 아니 난 왜 1위야? 나 너무 궁금해. 안타깝게 1위를 하셨는데 최성범 분석 점수가 68점이고요. 근육이 부족하고 네, 장내 유해균이 너무 과다하대요. 그리고 극단적인 다이어트로 인해서 요요가 네. 조금 걱정 많이 안 하셔도. 실망은 안 하셔도 돼요. 네. 저는 이 프로그램 너무 사악한 것 같아요. 저희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인재를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조심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비만도 1위는 도건재 선배님이시고 설명을 한번 들어보죠. 네, 제가 슈 씨를 1위로 뽑은 이유를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체성분 결과를 보시면 사실 체중도 표준 정상에 들어가시고 근데 딱 보면 근육량이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체지방 양이 많고 전체적으로 근육이 다 떨어져 있는 게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복부 CT 결과도 하나 보여드릴까요? 보시면 거예요? 사실 내장이랑 피하지방을 봤을 때 피하지방이 더 많고 내장지방이 약간 상당히 적긴 하지만 사실은 폐경전 여자분들은 찍었을 때 내장지방이 사실 많이 안 나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편은 아니세요. 수씨는 외형적으로 되게 마른 편이지만 피하지방이 또 많은 편이십니다. 이 피하지방이 많다는 것 자체가 대사질환을 일으키는 위험 요인은 아닌데 문제는 내장지방보다 피하지방이 빼기가 더 어렵습니다. 진짜요? 피하지방이 그 피하가 더 쉬운 거 아니에요? 아니요. 우리가 피하지방은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 또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라서 우리가 체중이 줄기 시작하면 내장지방 안에 있는 지방은 필요 없는 지방을 먼저 태우게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피하지방이 더 빼기는 어렵고요. 또 사실 이제 슈 씨가 아기를 셋을 낳으셨잖아요. 그래서 임신 기간에는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복부에 지방이 많이 축적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때 쌓인 지방 중에 한 5kg 정도가 보통 출산 후에 배출되지 않고 남는다고 하고요. 그렇고 또 하나 또 팽창했던 복부에 피부가 처지니까 또 아랫배도 나오고 거기에 지방도 더 많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돼서 출산을 빼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유, 대한민국의 남성으로서 진짜 존경하고 일단 감사드립니다. 아이를 셋이나 낳아주셔서. 이거는 비만이라는 게 아니고 요요가 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확률이니까. 거니까요. 몸무게도 네. 정상이고 그러니까 맞아요. 딴건 다들 저를 위로해주니까 더 이상하네요. 유수라 쌤 어떤 거예요? 몸무게는 정상이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요? 좀 어떤가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하다고 생각되는 정상 체중에서도요, 복부 비만인 경우에는 사망률이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사망률이 높다. 네. 네. 단지 근육량이 없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사실 슈 씨가 요요염이 높아진 데는 사실 이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바로 또 있어요? 뭘까요? 장내 세균 유해균 비율 때문이에요. 사실 보면 유익균 비율이 낮고 중간균이라고 알려져 있는 균이 가장 높고 유해균 19%로 유해균이 굉장히 많은 편이세요. 아까 그 유해균이 많으면 지방세포가 커진다고 말씀하셨었잖아요. 네, 잘 기억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유해균이 요요 현상까지 유발하기가 쉽습니다. 이제 실험지에다가 고열량 먹이를 통해서 체중을 늘린 후에 다이어트를 시키고 다시 고열량 식단을 먹이는 실험을 반복했더니 다이어트와 체중 증가가 반복될수록 체중이 더 빠르게 늘어나는 요요 현상이 관찰이 됐다고 하고요. 또 항생제로 장내 세균, 이제 나쁜 균을 제거하니까 이 요요 현상이 사라졌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해균을 없애면은 요요가 사라지는군요. 네, 체중을 유지하기에 좀 좋아지시는 거죠. 그래서 이는 장내 미생물이 비만 세포를 기억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비만한 사람의 장내 세균을 지혜하게 주입했더니 다른 지보다 체중이 더 빠르게 증가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이 슈 씨가 이번에 네. 첫 출연인데 네. 좀 충격이 클 것 같은데
제가 그 1위를 좀 해본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고 나니까 뉴스에서 아마 다음 주에 쇼 곧 죽을 것 같다 그렇게 막 나올 거예요 뉴스가. 그렇게까지는 아니지. 저 격하게 얘기하신 거니까. 진짜 살아있잖아요. 쌩쌩하게. 아직 쌩쌩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건강. 맞아요. 다시 건강해지시면 돼요. 네. 너무 충격받지 마시고. 자,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스타 건강 랭킹 넘버원 요요 위험이 가장 낮은 사람은 자동으로 한다감 씨가 되겠네요. 제 거니까 제가 자신 있게 야, 자신 있게 한번 읽어보세요. 체성분 분석 점수는 74점이고요. BMI가 표준이고 장내 세균이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나와요. 굉장히란 걸 되게 성의 있게 읽으시네. 네, 그리고 참. 근데 안 좋은 게 하나 있네요. 네. 몸의 불균형을 좀 주의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자기관리가 철저하다고 소문이 나신 만큼 검사 결과도 굉장히 좋은데요. 체질량 지수도 19.9로 정상이고 체지방 퍼센트 26.7%입니다. 그래서 25% 권장이라고 했잖아요. 비교적 좋으시고 내장 지방량도 굉장히 적은 거 보이실 거예요. 근육량도 전반적으로 표준에 들어가는데 신체 좌우 균형이 조금 불균형이 있으세요. 오른팔은 좀 높고 왼쪽은 다리는 왼쪽 다리가 높거든요. 사실은 크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양쪽이 균형이 맞는 게 좋습니다. 근데 신체 균형이 무너지면 근육이나 관절, 인대 같은 데 부담을 좀 줄 수가 있고 혈액순환도 떨어지고 대사에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또 같은 운동을 했을 때 양쪽 차이가 있어서 다이어트 할 때도 좋지 않으시니까 약한 쪽 근육을 또 키우는데 좀 더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1위를 했는데 장내 세균도 괜찮은지 저는 불균형 상태였잖아요. 어떻게 해야만 되는지. 두 분 차이가 근육량도 있었지만 사실 장내 균형 때문에 점수가 확 차이가 났다고 좀 그것만 좀 보시면 될 것 조율하면 같아요. 되나요? 네. 한다감 씨 같은 경우에 보면 유해균 개수가 좀 적고 유익균이 굉장히 많은 편이세요. 그래서 안정적이다. 그래서 유익균에 좋은 장 환경을 갖고 계셔서 관리를 잘 하시면 요요 없이 관리를 좀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다이어트는 평생 숙제잖아요. 네, 요요까지 오면 너무 힘들어요. 힘들죠. 요요 없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 어떤 걸 가장 신경 써야 되나요? 사실 다이어트보다 어려운 건 유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요 없는 다이어트의 비결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따라서 극단적인 다이어트보다는 근육을 늘리면서 장내 세균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그러기 좋은 식단과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드셔야 되겠고요. 또 운동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뭐 우리가 1위도 하기도 하고 5위도 하기도 하는데 늦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부터 요요 없는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자고요. 네. 근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어떻게 할까요? 요요 없이 건강하게 다이어트하는 방법 많이 궁금하시죠? 네. 그럼 잠시 후에 이어질 넘버원 처방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스타 건강 랭킹 넘버원 처방을 공개하겠습니다. 다이어트 성공은 물론 지긋지긋한 요요의 늪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넘버원 처방을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요 확률이 높은 사람 1위로 꼽힌 슈씨 앞에 배달해드렸습니다. 네. 사실 이거를 드시면 요요 없이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다. 네, 그 네. 처방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넘버원 처방 바로 슈씨 공개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뭘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뭘까요? 하나, 둘, 셋. 오! 이게 뭐야? 오! 이게 뭐야? BNR 17 유산균. BNR 17 유산균입니다. 실제로 비만인 그룹에게 12주 동안 BNR 17 유산균을 섭취하게 했더니 허리둘레가 5cm가량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진짜요? 허리둘레가 5cm 줄었다고 하면 감이 잘 안 오시죠? 네네. 그래서 제가 허리둘레 5cm 차이 나는 바지 두 벌을 준비해봤는데요. 야, 어느 정도? BNR 17 유산균을 12주간 섭취했을 때 허리둘레가 이 정도 줄었다는 뜻이죠. 많이 차이 난다. 엄청 차이 나네. 대박. BNR 17 유산균이 다이어트 유산균으로 불리기도 하죠. 앞서 BNR 17 유산균을 12주간 먹자 허리둘레가 줄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엉덩이 둘레, 체중, BMI 지수까지 줄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사이즈가 줄었다고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데요. 그럼요. 그럼 지금부터 BNR 17 유산균이 정확히 어떤 건지 저희가 좀 한번 살펴볼까요?
네, BNR17 유산균의 정식 명칭은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BNR17인데요. 한국인의 모유에서 유래한 균주 중에서 다이어트와 건강에 도움을 주는 균주를 분리 배양해낸 유산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다. 모유 좋은 거야 뭐 네. 많이 뭐 하겠어요. 그럼요. 근데 모유에서도 다이어트와 건강에 도움되는 것만 쏙쏙 뽑아낸 거. 그게 바로 BNR17 유산균이다 이거네요? 정확합니다. 모유에서 유래한 BNR17 유산균은 유익균을 늘리고 유해균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네. 체중 감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겠는데요. 네네. 실제로 국내에서 유산균 중 최초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개별 인증을 식약처로부터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구나. 또 유산균 하면은 네. 그 장 건강만 생각하는데 그쵸. 그 다이어트까지 도움된다니까 그거 좀 특이하네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BNR17 유산균이 체지방 감소에 효과가 있는 이유는요. 모유 속에서 추출한 균주가 탄수화물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제의 탄수화물은 소화효소에 의해서 가장 작은 단위인 단당류로 분해가 되는데요. 네. 에너지로 쓰고 남은 단당류는 마치 적금이 쌓이듯이 중성지방으로 바뀌어서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살이 찌는 것이죠. 그래서 네. 탄수화물을 섭취한 뒤 단당류로 우리 몸에 쌓이기 전에 덩치가 커다란 다당류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BNR17 유산균입니다. 근데 덩치가 더 커지면 더 살이 찌는 게 아닌가요? 글쎄. 네, 아닙니다. 홀로 있는 단당류가 늘어나면 몸속에 지방으로 쌓이게 되지만요. 단당류가 뭉쳐져서 다당류가 되면 그대로 몸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예, 그래서 변비가 없어지는구나. 네, 다시 말해서 BNR17 유산균에 의해서 바뀐 다당류는 크기가 커져서 우리 몸에서 흡수가 되지 않고요. 체지방 감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BNR17이 중성지방이 될 뻔한 것들을 약간 배출시켜준다. 그렇죠, 뭐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BNR17 유산균을 8주간 섭취한 쥐의 대변을 살펴보았을 때 섭취하지 않은 쥐보다 대변에서 발견된 다당류가 5배나 더 많았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요 급하게 빼서 요요 현상이 되풀이 되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정말 지속 가능한 천천히 할 수 있는 다이어트를 실천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이어트 할 때 중요한 것이 지방 세포의 크기를 줄이는 것인데요. 우리 몸에는 지방 저장 창고라고 불리는 백색 지방이 존재합니다. 이 BNR17 유산균이 이런 백색 지방의 크기를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한 동물 실험에서 BNR17 유산균을 10주간 섭취시켰더니 지방 세포 크기가 35%가량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당장 먹어야겠네. 쉬운 이해를 위해 간단한 실험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보이는 비커들을 우리 몸이라 가정하겠습니다. 현재 양쪽 모두 단당류를 섭취한 상태이고 왼쪽 비커에만 BNR17을 넣어 보겠습니다. BNR17을 섭취하지 않은 쪽은 단당류가 지방으로 바뀌면서 크기가 매우 커져 있죠. 반면에 BNR17 유산균을 섭취한 쪽은 단당류가 다당류로 변하면서 몸속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이가 진짜 많이 나네. 그러니까. 어마무지한. 야, 저렇게 지방세포가 커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몸속에서. 그러니까. 야, 뿐만 아니라 BNR17은 지방을 더 빠르게 태워주면서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이 되는 것도 도울 수 있겠는데요. 동물 실험에서 고당분 식단을 섭취한 쥐에게 BNR17을 섭취하게 했더니 대조군에 비해서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되는 지방산화 유전자가 2배나 더 많이 생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 어쩐지 네. 그렇게 안 빠지던 살이 쭉쭉 빠지더라고요. 쭉쭉 빠지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빠졌어요? 관리하셨구나. 아니, 이제 방송 복귀도 하니까 나도 네네. 이렇게 네. 이렇게 또 그래서 지금 BNR17을 계속 먹었어요? 먹었어요. 얼마 동안이요? 아니, 얼마 동안 먹었어요? 지금 먹은 지 한 4주 정도. 4주. BNR17 유산균 안에 있는 프로테인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냥 간단해요. 맨날 들고 다니면서 먹어요. 아 저도요. 저 맨날 까먹어요. 그래서 빠졌어요. 궁금해하실 줄 알고 제가 한번 점검을 해볼까 합니다. 슈 씨의 원래 체중은 약 51kg이었는데요. 68cm.
괜찮아요? 진짜 되는 근데 거예요? 마이크 1kg 정도 빼주세요. 네. 왜냐면 이게 마이크 무게도 꽤 나가거든. 과연? 네? 그거밖에 안 돼? 많이 빠졌다. 많이 빠졌어요. 네. 4주간 비엔알 17을 섭취한 결과 체중은 48kg 정도로 약 3kg나 감소를 하셨고요. 많이 줄었다. 네, 허리 둘레도 감소하였습니다. 이야. 훨씬 빠졌고 몸이 네. 되게 가벼운 걸 느껴졌어요. 네. 진짜요? 야, 효과가 있네요, 아니, 다같이. 제가 듣기로는요, 우리 네. 슈 씨가 비엔나 17 드시면서 운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식단 조절도 굉장히 열심히 하셨대요, 꾸준하게.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겠죠. 그렇죠. 네. 저는 막 급하게 막 이렇게 살을 뺀 편이라 네. 주로 뭐 굶거나 뭐 원푸드 이런 것만 했었는데 네. 확실히 이제 이 나이 되니까 이렇게 관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이번에 이 비엔나 17로 그 비만으로 이어진 악순환을 확 네, 끊어버리세요. 그러려고 네. 지금 마음 먹었어요. 네. 네. 근데 이렇게 하다가 방송이 끝나면 또 식욕을 맞아. 막딱 배하면 또 막 이렇게 먹고 이런 것 그러니까. 때문에 다이어트를 자꾸 실패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입 터진다고. 입 터졌어요, 진짜. 입 한 번 터지면 다이어트고 뭐고 말짱 노루묵이죠. 맞아요. 그렇죠. 다들 힘든 다이어트 중에 네. 주체 못할 식욕으로 인한 고충이 있으실 텐데요. 아무리 마음을 굳게 먹어도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있으면 과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요? 많이 먹는 것도 호르몬에 문제가 생겨서 과식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원래는 식사를 시작하고 한 20분 정도가 지나면 네. 식욕을 조절하는 렙틴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어. 하지만 렙틴 호르몬이 너무 적게 나오면 포만감을 느낄 수가 없어서 과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근데 확실히 마른 사람들은 보면은요 네. 먹는 것도 좀 천천히 먹어요. 근데 조금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덩치가 있는 사람들은 먹는 것도 빨리 맞아요. 먹어요.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배부른 거를 좀 이렇게 빨리 못 느끼나 봐요. 네, 반대로 렙틴 호르몬의 분비가 과해도 문제인데요. 네. 실제로 비만인 사람들의 경우 렙틴 호르몬의 수치가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 식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과식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네. 이때 비엔알 17 유산균이 렙틴을 감소시켜서 식욕을 다스리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진짜 그 식욕 때문에 고생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이 식욕을 잡아주니까 확실히 다르다는 것도 느꼈고 폭식도 이렇게 안 하게 되고. 아, 폭식을 안 하게 네, 돼요. 예전에는 막 굶고 저녁에 막 또 먹고 그렇지, 그렇지. 비엔알 17로 이렇게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아까 잘못된 다이어트 때문에 근력까지 약해지면 위험하다. 비엔알 17 유산균이 뭐 거기에도 도움이 될까요? 실제로 비엔알 17 유산균은 근감소증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비엔알 17 유산균을 21일간 경구 섭취시킨 쥐에게서 근육 단백질을 합성하는 유전자는 증가하고 근육 단백질을 분해하는 유전자는 감소했다고 하거든요. 네, 더불어 장단지 근육인 비복근과 허벅지 대퇴사두근도 증가하는 등 저하됐던 근육 기능도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안 좋은 게 없네요, 진짜. 네, 진짜 제가 장 트러블이 정말 안 좋았는데 비엔알 17 4주간 먹고 정말 속이 편해졌어요. 네, 그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있어요. 편해졌어요? 먹은 사람이 확실히 알죠. 네, 네. 제일 가장 컸던 거는 화장실을 간다는 거. 화장실까지. 이유가 있나요, 쌤? 예, 실제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성인에게 8주간 비엔알 17 유산균을 섭취하게 했더니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불편감을 현저히 완화시키고 삶의 질도 개선됐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장 속에서 비만을 유발하는 뚱보균의 번식을 억제해주기 때문에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더불어 비엔알 17 유산균은 혈당을 낮추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겠는데요. 비엔알 17 유산균 섭취 후에 혈당과 인슐린 농도도 감소했으며 당화혈색소 또한 감소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먹으면 효과가 더 좋을지 한번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하루 425mg의 권장량을 지켜주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한국인의 모유에서 유래한 유산균인 비엔알 17은 미생물인 만큼 고온에서는 사멸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과 함께 드시는 건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제품을 선택하실 땐 인체 시험을 통해서 안정성이 입증되었는지, 식약처에서 체지방 감소 기능을 인증받았는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스타 건강 랭킹 넘버원 오늘은 요요 없는 다이어트의 성공적인 비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네.
아쉽지만 오늘 요요요미 가장 큰 사람은 슈 씨였습니다. 예. 아유, 아쉽습니다. 관리하시면 네. 아마 네. 많이 좋아하실 거예요. 네. 1위를 하는 슈 씨에게는요, 요요 없는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쭉 하시라고 BNR 17 유산균 6개월치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무섭네요, 이 방송이. 약간 병주고 약주는 느낌? 약간 병주고 약주는 느낌. 그죠? 지금 녹화일에 가장 표정이 밝으세요. 네. 얼굴이 굉장히 밝아지셨네요. 무려 6개월 분입니다. 6개월.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아직 여름이 한참 남았습니다. 요요 없는 건강한 다이어트에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타 건강 랭킹 쇼 스타들의 특별한 검진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은 좀 무섭네요. 세계 1위라고 합니다. 1위래요. 한국인이라는 고위험군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거 다 우리 얘기 아니에요? 바로 위암 위암이요? 살피기 위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이거 위 맞나요? 위에요? 이거 혹시 우리 중에 한 사람 사진은 아니죠?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검출된 분이 있습니다. 저일 수도 있고 경숙 씨일 수도 있고 없어요. 원장님 저 살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우리 조금 더 일찍 죽자. 갈까요? 여기 나오지 마. 1위. To go far away, say the next channel.